자, 여러분들 오늘 그리신 영상에 대해서 캠을 해서 나중에 기계까지 투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맞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보시고, 이따 해보시고. 자, 시작의 매니팩처링으로 캠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2D 영상 같으면 캠 제너럴의 밀 플래너 정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는 지오메트리 뷰에 가서, 먼저 MCS 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위에서 다 하시 되겠죠. 방금 들어갔습니다. 원점은 좌표계 다이얼로그로 정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좌상 여기를 원점으로 하니까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안전 높이를 여기서 정해주면 전체 공정의 안전 높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평면에서 상면에 우리는 100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G43 Z100.H01 나중에 끝나고 Z100으로 빠지고 이런 게 코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해서 파트, 우리가 모델링 해놓은 물체. 자, 우리는 소재는 그려와도 되겠지만 자동 블록으로 Z 방향으로 1mm 베이스 밀크만 더 있다 하고 보통은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바이스나 치공구가 나오면 체크로 지정하시면 되고, 확인. 다음엔 공구를 바로 넣어봐야 되겠죠. 저는 기계 공구뷰로 가서, 자, 공구를, 밑에서 얘기했던 거와 약간 비슷하게 넣는 겁니다. 베이스 밀 50파이짜리를, 자, 이전에, 그냥 베이스 밀 들어가 버렸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면, 50파이짜리는 14번을 잘 쓴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는 다르던데, 그럼 난 다르게 넣으시면 됩니다. 하위 반경 1 이런 것도 밑에서 보고 바꾸려면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그 다음 13번에 똑같이 베이스밀 아까 50이 안 들어가 버렸는데 베이스밀로 40짜리로 자 13번 바로 넣어주고, 그리고 1번에 10파이 엔드밀을 황상용, 이게 10파이 하나밖에 없네, 그죠? 일단 하나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10파이 엔드밀을 넣고 항정사가 띄고 같이 쓰겠습니다. 10, 111. 자, 이번에 센터 드릴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홀 메이킹에 생긴 게 센터 드릴 제일 비슷하게 생긴 애를 몰라서 앞에 그 팁 직경이 3.2로 기본이 8인데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하시고, 3번 이제 스탠다드 드릴은 그냥 이제 앞에 선단 각도가 118도 내지는 120도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8mm 기본값 되어 있네요. 8mm로 자, 우리 3번. 그리고 챔퍼 공구는 우리 요 드릴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드릴 중에 스팟 드릴 이런 걸 보시면 여기가 90도인 게 있습니다. 90도. 이렇게 해서 90도. 90도이면은 측면이 45도니까 지금 직경이 일단 10짜리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챔퍼 툴을 4번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파기 위해서 보랜드밀 2파이짜리를 5번 이렇게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것도 더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름을 50 안 적어서 50 쳤고, 드릴을 전 F2번으로 이름 바꾸고 있습니다. 8mm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할 준비가 된 거죠. 여기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베이스밀 황삭을 저는, 자, 베이스밀 황삭을 위에 면 찍는 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묶고 50파이짜리로 황삭을 하는데, 워크피스의 메소드는 황삭이니까 세미 피니시 정도 하면은 보통 우리가 0.3 정도가 남습니다. 0.3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서, 자, 황삭을 쉽게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두고, 위를 지그재그로 두고 75% 기본되어 있는데, 절사 경력을 가장 상면을 잡고, 상면적에 공구가 크다 보니까, 계산 이렇게 하면, 요런 식의 공정이 나오겠죠. 지그재그로. 또 얘가 이제 이런 형상이 달라도 뜨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공구가 크니까 이런 구멍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멍이 무시. 그리고
얘를 제가 모의 가공해보면, 세미 피니시에 있는 여유량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세미 피니시에 있는 여유량보다 여러분들이 더 주고 싶거나 하면은, 예, 절삭 매개 변수에 요 스톡에 가서 요 0.3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예 가공 방법 뷰에서 세미 피니시에 가가지고 앞으로 나는 세미 피니시는 전부 다가 0.2가 여유량이다. 이렇게 바꿔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산을 하고, 자, 그리고 정삭을 남은 여유량 0.1을 저기서 바꾼 겁니다. 칠 건데, 이번에는 정삭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안쪽 면을 찍었기 때문에 페이스가 조금은 덜 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공구가 100% 간다 해도 나는 이 소재의 끝까지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재 끝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윗면에 소재가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베이스면이 작아진 거다. 이거죠. 작아진 거다. 나는 이제 베이스면을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네 번째 걸로 하셔도 되고, 그걸 하는 게 그 네 번째 게 약간 지금 지그로 설정되어 있는 게 요거다 그랬죠. 러프지만 우리 피니시 하겠습니다. 러프 지그인데 얘를 눌러서 요번에 40파이짜리로 정삭으로 하겠다. 피니시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요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면을 칠 때는 소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소재 경계, 바닥 깊이, 그리고 예, 가공 방법. 근데 지금 가공 방법은 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만 되겠죠. 소재 요 경계는, 자, 면을 찍으려고 그러면 이래 되겠죠. 면을 찍으려고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을,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취소. 왜냐면 제가 아일랜드 무시를 안 해놓으니까 소재 경계를 할 때는 아일랜드 무시되어 있네요. 안쪽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니까 지금 안 맞네, 그죠? 자, 저는 바깥쪽에 네모만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얘가 윤곽과 파트가 구분 없으니까 안쪽부터 지금 자동으로 잡아버리다 무시했지만, 그래서 면은 안 맞고 다 제거했습니다. 곡선 모서리로 이거는 될 거랍니다. 곡선을 이렇게 곡선을 찍어도 쭉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선이 있으니까 체이닝, 시작선의 처음과 끝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소재의 크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자, 베이스의 바닥은 요 상면에서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제로. 그리고 밑에 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보고 40파이짜리인데 요게 50%라서 너무 큰데 요거를 기본값인 75% 정도 하면은 한 3번 정도 지나갈 것이고, 또 2번 꼭 하고 싶다면 한 85%까지 되겠고,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그는 한 번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결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비절삭 이동해서 지난주 했던 게 핵심들만 하겠습니다. 비절삭 이동해서 급속 이송해서 요거는 영역 내밖에 없는 겁니다. 영역 사이 안에 포켓으로 들어갈 때는 그건 없으니까, 네, 최소 안전 Z하고 진입할 때 열린 영역에서 높이를 약간 높이 주면 조금 안전거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여기 또 진입만 됐네. 그죠? 진입만. 여기서 비절삭 이동해서 진출을 진입과 동일로 설정을 해두면, 자, 진출을 진입과 동일로 해두면은 요런 선이 같은 높이로 되겠고,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노란 선부터 우리는 절삭 각도를 지정 X에 180도 하면은 요 평소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가공이 된다 이겁니다. 바꾸고 싶으면 다른 건 바꾸셔도 됩니다. 자, 2개를 해봤으면은 2개를 빨리 한번 모의 가공해서 황삭 정삭이 됐는지 한번 보고. 정상에서 스토커 확인하는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요게 지금 러프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상으로 쓰고자 하더라도 러프 지그재그니까 절삭 매개 변수에 가서, 그러니까 피니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요 스톡을 반드시, 예,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예,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는 동작이 혹시 빼먹지 않았다면은 요 되는지 정도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페이지 가공이 안 됐죠. 자, 네, 초반부터 약간 삐끗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가공이 면에 딱 붙어버렸네요. 그죠? 첫 번째 가공이 저는 마음속으로는 0.1을 준다고 했지만 파트 스톡은 옆면만 적용되고 바닥면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공에서 내가 0.2 여유량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절상 매개 변수의 스톡에서 파트 말고 요 바닥을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바닥. 근데 파트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파트는 측면이라고 보고 측면을 안 쳤으니까 상관없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면칠 때는 바닥 스톡이라고 명치된 것도 여기서는 여기 밖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고. 자, 그래서 밑에 건 다시 계산 안 했지만 이제 면을 칠 때 내가 원하는 자, 황삭 이제 됐죠. 황삭, 정삭. 바닥 스톡을 별도로 주셔야 되겠다. 그럼 센터 드릴은 빨리 하겠습니다. 센터 드릴은 드릴에서 먼저 스팟 드릴링, 센터 드릴 공구를 가지고 드릴 메소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 구멍의 위치가 자, 지금 제가 구멍을 선택할 때 상면과 똑같은 여기를 선택하면 굳이 윗면을 안 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윗면 높이가 똑같은. 근데 윗면을 지정하고 싶으면 아까 민기샷 지정하고 싶으면 면으로 하시면 면이 사라지는 좀 버그가 있으니까 평면으로 0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사이클 유형 밑에 있는 거나 R 값 필요는 하나밖에 없지만 R5가 되겠고 들어가서 공구 팁 깊이가 공구의 앞 대가리가 여러분 한 3mm 넣는다고 하셨고 G81이 나오려면 드웰을 반드시 꺼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정도를 보시고 다시 우리가 팩드릴링으로 8mm짜리 공구로 빨리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멍 하나 이렇게 하고 이때도 자기가 필요 없다 생각되면 선택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까 뭐 들어가서 여러분들처럼 공구 팁 깊이를 마이너스 한 23까지 25까지 하고 싶다면 여기 25 이렇게 적으면 마이너스 25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값에서 Q값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기본이 G99로 이제 R점 복귀인데 내가 만약에 초기점 복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리트랙트 2 값을 자동으로 하시면은 포스트가 지원해주면 G98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계산해서 요 놈이 바닥을 잘 뚫고 나오는지 정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포켓과 윤곽이 없는데 그냥 바로 황삭을 바깥쪽 안쪽을 친다 10파이짜리로 좀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황삭을 먼저 칠 때는 그냥 가볍게 쳐도 되니까 플래너밀 요거를 가지고 10파이짜리 가볍게 친다는 말은 좀 오차가 있어도 괜찮다기보다 어차피 여유량을 남길 거니까 0.20 남길 거니까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밀고자 하는 곳은 절사경력 여기랑 여기다 하고 그럼 이제 바닥은 지금 보면 조금 다치는 거죠. 바닥은 제가 0.1 남겨보겠습니다. 바닥은 0.1 만약에 남기고 치그가 아닌 파트 따르기 같은 걸 가지고 10파이짜리로 밀어보라 이러면 어쨌든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밀게 된다 이겁니다. 밀게 되고 아까 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하는 것도 기본 설정 파일을 바꾸시면 안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높이 Z, 진입을 10mm 또 이렇게 해서 낮춰주면서 갈 수 있도록 또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가공이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되겠고 이게 지금 올라간 것들은 영역 사이로 쳐버리는 건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아까 이제 보통 같은 범위들을 깎을 때는 영역 내인데 그래도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영역 사이로 보는 거니까 얘도 필요하다면은 낮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안 낮아지는 게 있네요. 이런 것들 일단은 무시하고 그래서 빨리 한번 다시 2D로 빨리 보겠습니다.
변치고 구멍하고 이제 황삭 했고, 그 다음에 정삭을 붙여서 할 건데, 정삭을, 이게 조금,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기로는 황삭은 요런 애로 하고 정삭은 요런 애로 한다 그랬는데, 요런 애들의 특징은 바닥면을 찍어서 높이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단차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다 있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는 한꺼번에는 안 된다. 이건 한꺼번에는 안 된다. 그러면 먼저는 제가 플래너밀 원형을 가지고 피니쉬로 미는데 야, 이거 넣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놈을 억지로 요거만을 요렇게 밀려고 하면, 요거랑 요걸 따로 밀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 방법을 쓰면, 밀려고 하면 가공 소재, 파트 경계와 소재 경계 중에서 일단은 먼저 파트 경계를 먼저 한 번만 해볼게요. 파트 경계. 요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면으로, 구멍은 무시하고 면으로 하더라도 이쪽만 따야 되겠습니다. 이쪽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만 따고 확인해가지고 바닥을 왼쪽에 단차 높이 있는 곳을 찍어주면 여기에 대해서 0이다라고 별도로 지정해야 되겠고, 이때 지금 파트 따르기 50대 있는데 파트 따르기는 계산해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아까 얘기했었던. 왜냐면 파트 따르기는 파트 경계와 소재 경계를 다 줘야 되는 놈입니다. 다 줘야 되는 놈.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이때 이 파트 경계만 가지고 돌리고 싶다면 프로파일은 돈다 이겁니다. 프로파일이 이거 따라 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네, 그죠? 이 안의 형상을 우리가 요만큼 인식시켰다고 해서 다 쳐버리고 댕기뿐는 겁니다. 다 쳐버리고 댕기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놈은 요거랑은 좀 잘 안 맞네요. 안 맞네요. 아니면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파트 경계를 모두 재선택하고, 요걸로 하기는 좀 어려운 놈입니다. 윗면에 대한 파트 경계를 요렇게 구멍무시하고 골랐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요 높이에 대해서만 쭉 돌아가면서 한번 치고, 나중에 이쪽은 다시 2mm 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차가 있는 놈들은 다시. 그러니까 이유는 아시겠지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추가 혹시라도 꼬다리가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했을 때, 요런 좀 덜 깎인 부분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 패스를 줘가지고 저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준호씨 이거 보세요. 준호씨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돌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전체를 한 바퀴 뺑글뺑글 돌려야 되다 보니까 요런데 남아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라는 말이 여기서 소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 경계만 넣고 프로파일 넣어서 이렇게 형상 따라 뺑글뺑글 돌리는 거는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 소재가 면 안 되겠네요. 곡선 해가지고 선 4개 체이닝으로 시작선, 끝선 골라주고 소재를 이렇게 인식시키면 이제 이 프로파일도 계산해보면 파트 따르기처럼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프로파일도 형상만을 지정하면은 형상 따라 계속 뺑글뺑글 도는 놈이 되고, 소재를 지정하면은 깎을 필요가 없는 데서는 이렇게 떠서 간다 이겁니다. 떠서 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사실 이게 좀 가공법 요거는 좀 맞지 않는 거는 같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보세요. 확인. 그러면은 요렇게 제가 요렇게 지금 요 부분을 4mm 부분을 정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쪽에는 지금 바닥이 안 돼 있죠, 그죠? 요쪽에. 그럼 내가 지금 밀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밀고 싶다 이겁니다. 벽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 이렇게 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게 됐습니다. 자, 공정을 넣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공정은 이렇게 가공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만 밀고 싶다. 이런 거는 열린 곡선이 되는 열린 곡선.
열린 곡선. 그래서 또 한 번만 돌면 되면은 이 프로파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얘는 한 번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프로파일로 해가지고 한번 따라갈 건데 파트 경계가 이제는 면을 찍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걸 면 찍으면 이렇게 요까지가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면이 안 되고 곡선 모서리로 닫힌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열린 거. 그러니까 시작 지점하고 끝나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는 열린 곡선이라고 합니다. 원같이 이렇게 닫힌 놈, 열린 거 닫힌 거 차이 아시겠죠? 열린 놈으로 하고 소재는 지금 오른쪽에 있다고 저는 여기가 오른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 네, 탄토 공구의 측면으로 친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고르는 겁니다. 체이닝은 첫과 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일일이 골라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쿡 찍어줄 게 없지 않습니까? 쿡 찍어줄 게 없다면 이렇게 일일이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일일이 이렇게 고르는 게 단점만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엉뚱한 행동을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찍어준 선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대해서는 괜히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해봐야 또 나중에 희한한 모양이 나서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요번에는 요 안쪽에서 0이다. 안쪽에서 0이다. 요 정도에는 일단 프로파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이 잘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이게 한 방에 안 나오면 아까 열린 곡선, 닫힌 곡선, 오른쪽, 왼쪽 이런 거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추가 패스를 어쨌든 요 정도가 정삭이 지금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밀어보면 여기만 지금 약간 남았네요. 여기만. 그죠? 여기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을 가지고 여기를 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추가 패스 1인데 추가 패스 1을 가지고 이만큼 하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직경의 퍼센트를 한 75% 해가지고 조금 넓혀보고 그래도 안 되네. 그죠? 저기를 지금 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50 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겨우 요거를 밀기 위해서 요만큼 동작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추가 패스를 안 주고 이게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살짝 밀고 싶다. 여기만 살짝 밀고 싶으면 이런 플래너 밀로 파트 영상이 요 선 하나다. 열린 거. 열린 거에 오른쪽에 좀 해보고 바꾸면 됩니다. 요 선 달랑 하나다. 요 선 달랑 하나다라고 지정하고 그리고 바닥이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이렇게 꼬아 넣는 겁니다. 예제를 황삭정삭으로 요 선 하나에 대해서 저 바닥까지 이렇게 움직여라고 하면 이게 이제 프로파일로 해야 파트 경계만 가지고 돌아간댔지요. 하면 지금 보면은 보세요. 요 선에 대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지 안쪽으로. 이게 일단 잘못된 거입니다. 오른쪽 왼쪽 우리 생각하는 거 오른쪽 왼쪽.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얘가 일단은 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고 이렇게 돌면은 또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걸 쳐버릴 거지 않습니까? 쳐버릴 거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비절삭 이동해서 R을 그리면서 들어가고 R을 그리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선생님 저걸 가공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가공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공법. 그래서 이렇게 R로 들어가고 R로 나올 건데 이 선에 대해서 전체를 가공하지 않고 요만큼 할 것이다. 그거는 역시 파트 경계에 가가지고 특히 승호 씨 잘 보세요. 편집에 가서 이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게 진출이니까 끝점은 조금만 당기고 이렇게 좀 조금만 이 시작점 여기까지 한번 당겨 놔보고 확인 계산을 다시 일단 해보고 하겠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고
지금 끝점을 했는데 이 시작 부분 여기 옮겨왔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편집해서 잠깐 끝점을 했나? 시점을 했나? 여기서 요걸 땡기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됐어요. 요 정도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가공은 남아있는 꼬다리 요만큼을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공구가 얘를 미는 척 하다가 닫기만 닫고 돌아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밀지는 않고. 실제로 닫기는 않고 돌아가 버리는데, 그럼 이걸 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입니다. 여기에 가서 사용자 경계로 아예 스톡을 -5 해가지고 안으로 5mm를 쑥 밀어 넣어서 여기를 미는 방법이 있겠고, 스톡을 준 겁니다. 아니면 처음에 찍을 때 스톡 말고 ON으로 찍었다면, 우리가 ON 한 거지, 탄투 말고 ON으로 했다면은 저 선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움직임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뭐 캠의 아주 효율적인 지금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가 조금 남으면은 요것만 치고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갖춰 놓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갖춰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요까지를 제가 이렇게 가공을 시켜 볼게요. 요까지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공을 시켰을 때 플래너 밀로 이렇게 이제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밀었는데, 플래너 밀로 지금 방금 마지막에 이렇게 바닥을 민 것은 내가 3D 동적으로 하면은 과삭하고 요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과삭 같은 거. 뭔가 조금 잘못됐을 때 요 놈은 파트 경계에 가서 요런 구간으로 들어갈 때 지금 여기에 편집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선이 하나씩 바뀔 겁니다. 요 구간은 그냥 들어간다. 다음. 요 구간인 건데 또 다음. 요런 구간에서 만약에 과삭이 생겼다거나 요런 구간에서 조금 조립을 하려니까 뚜껑이 안 들어가더라.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서 요 구간에 대해서만 0.05 정도 조금 바깥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은 요 놈이 뚜껑이 만약에 안 닫히던 부분, 요 부분이었다면은 그거를 바로 가공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알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쌤 어렵게 왜 이렇게 가공합니까? 라고 하면 방법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황삭을 했었던 얘는 쉽게 이게 플래너밀이네요. 얘는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인 설정을 못한다 이겁니다. 부분적인 설정을 못한다. 그런데 플래너밀로 이렇게 한 애들은 만약에 여기 문제가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잔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피드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거 좀 배워 놓는 겁니다. 덜 깎는 거예요. 덜 깎는 거. 만약에 얘랑 이제 뚜껑이 있는데 하려니까 여기 탁탁 걸려서 안 들어가더라 뭐 이런 경우 생각해요. 더 깎으려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과삭은 마이너스고 그다음 여유량을 주는 거는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가능하다 요겁니다. 요런 가공법으로 하면 가능하다. 자, 그다음 시간이 좀 많이 좀 아까 지금 약속해 온 것보다는 더 됐는데 모양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거 못따기는 쉽네. 그죠? 바깥쪽 안쪽 하나니까. 못따기는 그냥 우리 한 번 도는 프로파일로 못따기 공구로 스파트릴 또는 챔퍼 툴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경계 안에 구멍도 없으니까 사실은 구멍도 잘 필요도 없습니다. 파트 경계 이거를 ON으로 뾰족한 부분으로 ON으로 요 놈을 못따기 할 건데, 자, 바닥은 지난주에 배웠죠? 미리 하겠습니다. 바닥은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1.5다. 공구가 뾰족한 게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5까지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파트는 요 전체에 대해서 1을 물러선다. 그렇게 해야 측면으로 이걸 가공한다는 측면으로. 그래서 요 시작은 나는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 비절삭 이동해서
누가 왔습니다. 파일이 없어요. 이제 집중. 예,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챔퍼는 물론이고 시작을 나는 항상 시작은 원래 어디서 하냐면 가장 긴 직선 구간의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값이 가장 긴 직선 구간의 중간. 난 중간이 아니고 코너로 하는데 000 원점 코너 정도에서 시작하고 싶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들어가고 이렇게 못따기를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수기하는 거 제일 비슷한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R로 들어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진입할 때 선형 절삭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기할 때와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가공을 들어가기 전에 요 공구를 찍어서 이렇게 가공되는 면을 보면 이렇게 측면으로 저는 그 0.5C를 따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측면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해보겠지만 못따기를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요 수업을 지난번에 아마 제일 못 들었던 것이 승호 씨가 아마 대경식일 것 같은데 저기서 두 분 잘하라는 뜻으로 요 노트로 그러니까 요 삽입의 노트로 해야 글자를 팔 수 있다. 이 삽입의 노트로 한글을 적으려고 하면 밑에 요 스타일에 가서 민기 씨도 지난번에 한 번 했던가요? 지난주에 두 번 했던가? 민기 씨도 넣을까요? 봅시다. 그래서 수업을 잘 참여 안 하시면 예제로 사용된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자 이제 코리언에서 여기다가 유승호 이민기 유대경 저 들었는가요? 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이 됐네요. 이민이 글자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화살표 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민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찍어놓고 글자는 항상 그냥 원점 높이에만 파집니다. 찍어놓고 여기 제일 조심하실 거는 꼭 삽입의 노트로 글자를 적어야 우리가 이제 글자판은 나중에 3D 파보시면 됩니다. 3D는 공면에도 판 똑같이 팝니다. 2D로 또 아까 이제 이 파이짜리 포렌드밀로 팔 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요거만 하면 됩니다. 드래프팅 텍스트를 이렇게 글자를 찍어 주시고 바닥은 그냥 이 높이입니다. 높이 지금 어디까지 소재가 있는가 여기 제로 그러면 기본값이 요 0.25를 000이니까 한 번에 깎는 겁니다. 한 번에 0.25를 두 번에 깎으라 그러면은 뭐 0.125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하고 들고 한 번 하고 들고 한 번 하고 들고 이러니까 역시 똑같이 비절삭 이동해서 같은 글자를 싹싹싹 적는 거는 004 이 글자 저 글자를 옮겨가는 거는 064를 전부 다가 최소한은 Z나 이런 거 주면서 진입할 때 삐딱하게 들어가지 말고 일자로 해서 뭐 한 3mm 이렇게 들어가라 라고 해놓으면 이런 글자를 우리가 그거 하듯이 전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D 가공 기본은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법을 다 쓸 줄을 알면 그때부터는 최적의 가공법을 찾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오로지 전체 치수만 만들려고 제일 쉬운 것만 자꾸 쓰시면은 실력이 안 된다. 실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작업하는 과정이 좀 꼬이더라도 이 방법 저 방법 또 내가 원하는 것 요거만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자꾸 봐보시고 그런 거를 해보시라는 말인데 요거 같이 저장해 두겠습니다.